이제 대리권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리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대리권을 공부하려면, 대리는 되게 간단한데요. 간단하게 하려면 먼저 전체적으로 대리에 대해서 좀 봐야 되죠. 그래서 대리권은요, 먼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럼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먼저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가 있죠. 우리가 법정 대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죠. 이 법률행위는 하나는요,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계약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하죠. 이것은 누구만 한다? 본인만 하죠. 수권행위. 그래서 이 위임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 관계나 수권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를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그러면은 그 남용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되니까 대리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하는 것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요. 임의 대리에만 한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을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리권의 제한 중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죠. 명확한 경우는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대리권의 범위 바뀌냐 이 말이죠. 원래 대리권의 범위 안은요, 거의 뭐 지금까지 나온 것은 3개 정도 나왔는데요. 나오는 요즘 책으로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임의 대리권이 있죠. 임의 대리권이 있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관한 거죠.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이 있고요.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러면 이것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라는 것은 뭐냐? 매매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이 있고요. 예금계약의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고 하라. 집을 하나 사와라 이 말이죠. 수령하고 하라. 뭔가를 하나 받아와라 이 말이죠. 이런 대리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우리는 능동대리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은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에는, 임의 대리는 능동대리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특정한 약정에 있어서 모두 있다? 수령이죠.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령대리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체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이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은 누구한테 입금해야 돼요? 본인한테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 상대방이 입금하지 않고 대리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대리인 통장에 입금시키고 본인한테는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것을 대리인이 수령했으면 그것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그것을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은 언제나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권 대리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2017년에요.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대리권 남용의 경우 무권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무권 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권 대리는 아니지만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용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지지 않죠?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죠.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 즉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서 뭐하고 연결된다? 대리권 남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리권의 남용이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을 시켜야 되겠죠. 이 제한을 시키는 방법이 119조 공동대리가 있고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건 체결만 하고라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가라? 이행까지. 그러면요, 체결이니까 중도금, 잔금은 당연히 수령할 수 있고, 이행까지니까 잔금, 지급, 기일을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연기.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한번 나왔었냐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왔어요. 그건 체결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체결이잖아요. 매매계약 체결인데요. 이때는요, 체결이니까 여기는 뭐죠?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결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체결은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금을 하고라 했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출을 받는 것은 처분행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매수하고라 했더니 집을 하나 사고 다시 그걸 또 처분하고 왔어. 매도하고 와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영수 돈 좀 받아오라 해서 받아와라. 그랬더니 가서 면제를 하고 왔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돼.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또 뭐가 또 있죠? 체결하고 예금하고요, 매수하고 수령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있으면 이런 것들 말고 이건 또 뭐가 있죠? 이것을 만약 하고 싶어 자기가 이것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입찰이요. 입찰을 봐라 그랬어요. 입찰. 그래서 입찰은 뭐죠? 경매죠. 경매를 좀 봐와라. 그랬더니요, 2, 3위 가서 뭐를 하고 왔죠? 경매 취하를 해봐. 취하에 동의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거 사고 싶어 대리인이. 그러면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수권이 별도로 주어져야 돼요. 특별한 수권이 별도로 주어졌을 때는 이런 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리권의 범위는 거의 뭐 여기 두 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극과 극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리권의 제한이죠. 대리권의 제한은 119조하고 124조가 있죠. 119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119조는 공동대리죠.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이 말이죠. 대리인이 수인이다. 우리 이제 능동대리가 있고요. 수동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을이 있으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능동대리죠.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 아무리 여러 명 있어. 대리인이 을, A, B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동대리죠. 의사를 표시할 때 수동대리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예요. 언제나 각자예요. 여기는 그냥 각자 원칙인데요. 원칙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능동대리일 때 예외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법률의 규정이 뭐가 있죠? 그것은 친권자. 보통 친권자는 몇 명이죠? 2명이니까요. 공동대리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에서 한 사람이 하지 말고 두 사람이 같이 해라 이 말이죠. 그때는 뭐를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니까요. 수동대리는 공동대리를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10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 원칙을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원칙은 각자고 여기는 공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은 그것은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4조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자, 첫 번째 원칙이죠. 원칙은요 안 되는 거죠. 뭐가 있다? 본인의 승낙. 본인이 승낙을 했을 때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채무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무이행. 여러분, 여기 채무이행은요, 원칙은 본인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본인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승낙. 그래서 여기는요,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 또는요, 경계의 경우. 이런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세 가지. 다툼이 있는. 기억나죠? 다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붙은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했어, 안 도래했어? 기한이 미도래한 것. 기한이 미도래하는 이 채무이행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다투고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물면제나 경계 같은 것은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국가하고 참고는요, 이번에요, 경계라는 것이 다시 나왔어요. 알겠죠?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 이행을 할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채무 이행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시험 나오냐? 여기요, 기한이 도래하죠? 그러면 본인의 승낙 필요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요, 다툼이 없는 채무요, 본인의 승낙 필요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는 거죠. 본인의 승낙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채무 이행해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긴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못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게 한단 말이죠. 본인의 이익.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들한테요, 아파트를 증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아들내미가 미성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요, 대리를 해. 그럼 대리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하면 아들이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파트를 공짜가 가니까 본인한테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들을 대리해서 증여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아들한테 유리하니까 자기 계약이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사람 보면 주식의 명의를 계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계약의 일종인데 그것은 뭐가 인정된다? 이것은 자기 계약이 인정된다. 그래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사채 알선업자. 사채업사가 아니고 사채 알선업자요. 이 사채 알선이라는 게 뭐죠? 알선? 알선은 뭐예요? 중개를 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보면 중개란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고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알선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알선이라는 게 바로 중개하는 거거든요. 이 알선업자는 대주, 그러니까 돈 있는 물주한테요, 돈을 가져다가 차주,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빌려다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또 이자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주고, 또 이 사람이 돈을 갚으면 또 중개업자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본인한테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 알선업자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갖다 주면서 뭘 한다? 여기서 또 수수료가 나와. 왜냐하면 이자가 많잖아요. 이자가 많으니까 그 이자가 보통 높으니까 사채 같은 경우는요, 그 높은 이자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또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 예전에, 지금은 뭐 법인이요, 자본금이 없는 법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죠? 5천이에요, 1억이에요? 5천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요, 잔고 증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내 통장에 5천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5천이라는 돈을 통장에다 꽂아놓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잔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돈을요, 서류로 완벽하게 딱 만들죠. 만들어서 그때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만요, 5천만 원 빌리는 거예요. 뭐 이자는 보통 뭐 150, 200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요, 하루 이틀 돈 빌려주고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이익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 30%를 이 사람한테 준단 말이죠. 이 사람도요, 돈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디서 끌어왔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또 한 30만 원 준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 사채 알선업자, 이 사람의 경우도 그것은 쌍방이 뭐죠? 승낙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는 그것은 법무사의 등기 사무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법무사가 뭘 할 수 있죠? 등기 사무를 할 때. 우리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를 뭐래다? 대리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대리권의 소멸은 공통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항상 여러분 봐봐. 본인은 뭐밖에 없다? 본인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뭐가 있어요?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성년 후견 개시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냐면 항상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녀 후견 개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본인은 사망밖에 없잖아요. 시험이 날 때는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녀 후견 개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본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사망.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고 법정 대리는 없는 것이 있어. 임의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당연히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녀 후견 개시하면 소멸하죠. 이거 빼고도 임의 대리만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 임의 대리는 위임 계약하고요, 수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위임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되거나, 위임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되거나, 그러면 임의 대리권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대리권 소멸원인이 몇 개다? 6개가 되는 거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립의견 개시. 그 다음에 2개가 더 위임계약의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이렇게 6개가 있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전체의 내용을 이제 한번 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리권에 관한 거 한번 보셔요. 자, 대리권이죠. 매매 계약 체결이죠. 체결 그러면요, 딱 뭐냐면 이건 체결의 대리권은 매 체결한 계약을 뭐 할 권한 없다? 처분할 권한 당연히 없죠. 다른 말로 계약을 뭐 할 권한 없다? 해지할 권한 없다. 근데 뭐는 있다? 중도금이나 그 다음에 뭘요?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는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체결의 대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이죠. 방금 얘기했죠. 체결에 관해서는 뭐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결과 여기는 뭐죠? 이행이란 말 있죠? 이행. 체결과 이행까지 하면 뭘 한다? 그것은 여기 보면 포괄적 대리권이죠. 매매 대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여기 있어요. 체결이잖아요. 여기 체결해서 이런 말씀 안 되죠.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어디서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기 체결은 잔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에 관한 포괄 이행.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 이행은 뭐죠? 등기까지 하고 와라 이 말이죠. 등기를 하려면 잔금을 수령하면서 등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금과 등기, 서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니까 그래서 잔금 지급기를 연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보면 당사자 일방로부터 부동산 명령 체결이죠. 체결한 대리권이죠.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기를 연기해 주거나 담보로 대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좀 행정사 시험에 나온 것인데 이거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다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체결이잖아요. 체결만 하고라 했는데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기를 연기한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면 여기 이행까지 있어야지 연기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 체결이 있으면 잔금과 중도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체결에는 뭐는 없다? 그것은 잔금 지급기를 연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 연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는요, 체결만 했으니까 약정된 대금의 지급기를 연기해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담보대출이란 말은 이것은 처분행위죠. 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잖아요.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별도로 처분권한이 별도로 또 주어져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으로 처분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알겠죠? 처분행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여기 보면 변제 수령이죠. 수령은 받아와라 이 말이죠. 받아오라 했는데 극과 극이죠. 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수령인데 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죠. 예금 우리가 가서 예금하고 오라 했더니요, 그 예금을 하고 나서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담보대출 또는 뭐라고 나오냐, 여기 보면 처분이라고 나와. 똑같은 말이에요. 왜? 담보대출이란 말이 물권행위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판례는요. 그런데 담보대출이란 말이 바로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를 뜻하는 것이에요.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게요. 여기는 뭐라고 했다? 체결이라고 있기 때문에 체결만 해야지 그 외에 처분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담보를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다? 이용하고 계량. 이 이용과 계량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계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행위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계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계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돼. 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무슨 대리를 묻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대리는 기본이 능동대리잖아요. 능동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능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근데 대부분 보면 시험이
다 공동 대리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없느냐로 돼서 잘 봐. 다툼이 뭐라고? 다툼이 없는 것. 알겠죠? 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허락이 없어도. 그럼 반대로요, 다툼이 있으면은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툼이 없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리가 무슨 대리라고 되어 있나 잘 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무슨 대리라고 한다?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그래.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학생들은 105번 얘기했는데요, 106번째 꼭 이 법률 행위 그러면 법정 대리라고 그래. 알겠죠? 무조건 법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는 말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 있을 때 뭐라고 한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 관계 뭐죠? 이 원인한 것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위임 계약. 위임 계약에 의해서 뭐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이한 거. 수권행위의 철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렇게. 여기 똑같죠? 종료해서 소멸한다. 여기 똑같죠? 자, 여기는요, 똑같은데 여기는 원인된 법률 관계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죠? 수권행위 철회. 자, 수권행위 철회인데 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 뭐죠? 여기는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여기는 임의 대리권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만 바꿨지 다 똑같은 것을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한번 보죠. 여러분요, 대리 행위를 한번 보시면 대리 행위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방금은 이제 뭘 봤냐면 여기서 항상 우리가요, 대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요. 먼저 기본을 보는 거죠. 기본이. 먼저 대리권이죠. 대리권을 봤을 때 대리권은 뭐다? 그래서 대리권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하는 것이다. 발생은 법정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는 뭐라 한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이다. 법률행위는 단독은 수권행위, 계약은요, 위임계약이다.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제한은 공동 대리가 있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은요, 공통으로 소멸하는 원인이 있고, 임의 대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용, 수권행위 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목차만 봐도요,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요즘 가장 중요한 것보다 대리권의 범위, 그 다음에 중요한 것보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좀 중요하고, 여기에서는요, 그 외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 암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이제 대리권을 주어지면은 이 병하고 여기 대리인하고 둘이 이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왜 대리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 그걸 대리행위라고 그래.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나는 갑의 대리인을이다. 이렇게. 이 말의 뜻이 뭐죠? 나는 갑의 대리인을이다 말은 이 대리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본인. 그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다? 대리 관계죠.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관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명, 이 말의 뜻은 사실 다른 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알죠? 어디에서 중요하냐?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명을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뭐라고 나온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그러면 현명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요,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그럴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는 뭐와 같이 연결된다? 표현대리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행위라고 하죠. 근데 이 대리행위는 또 뭐와 같이 비교된다? 복임행위하고 비교가 돼요.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죠. 이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여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 났어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벌써 왜 그랬다?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명을 할 때는 114조가 현명을 했다는 것이고 115조가 현명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현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을이다 이렇게. 보통 항상 뭐냐면 대리인이 이 말이 나와. 앞에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나르려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 대리인이. 그러면 일단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다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자를 이용했다. 사자가 누구죠? 신분권이죠. 사자를 이용을 했다 이 말이죠. 행위를 하면서요. 그런데 대리인이 사자를 이용했죠. 그런데 그 사자를 이용해서 하는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란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에게 수권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주어졌고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누구에게 대리 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모두가 다 기소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권한을 수여받은 범위 내에서 직접 대리행위를 하든 또는요 사자를 이용해서 대리행위를 하든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인장을 날리라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했잖아요. 대리인이. 그렇더라도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요, 115조죠. 현명을 하지 않았네요. 자,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다면 계약서에다가요. 그건 누구의 행위를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만 한다? 본다.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대리인의 행위로 봐버리니까 대리인은 나 갑의 대리인을 이래야 되는데 실수했는데 착각했는데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정한다 그러면 돼요. 추정한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추정한다는 말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대리인이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위임장을 대리인이 제시를 했는데 정작 계약서에는 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이미 이 사람은 누구로 알았다? 대리인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리행위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상상 여러분요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우리 학원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남항정공수학원.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을 학원에서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보면은요 다 무슨 영업을 할 때 보면 다 간판이 있잖아요. 다 간판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나는 이 간판을 걸고 내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에서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단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럼 어떡할까?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왜? 어차피 행위 능력이 없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117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잖아요.
대리인을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을이부가 병이 계약하면서 병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병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하는가? 아무 말해서 무조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무조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무조건요. 그런데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온다? 본인의 지시란 말이 나와. 본인의 지시, 이 말이 꼭 나와. 그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해.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대리인만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돼. 절대로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돼. 아시겠죠? 이런 경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자, 지금 보시면 이중매매. 우리 이제 이중매매에서요. 매매에서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적극 가담했어요. 근데 본인은요. 본인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두 번째요. 104조요. 104조에서요. 궁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솔과 뭐가 있어?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궁박과 무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착오. 착오에서요. 대리인은 착오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요. 통정에서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통정을 했어요. 통정. 본인은 통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3자 사기강박 있죠? 제3자에 관한 사기강박.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의 대리는 포함한다 안 한다? 대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대리는 본인하고 똑같이 봐. 자, 그럼 여기서요. 대리인은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안 했죠. 그럼 이거 무조건 뭐가 돼요? 뭐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여기서 104조에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은 착오를 안 했어요. 대리인은 착오를 안 했어요. 본인이 착오를 했어요. 본인은 착오를 했어요. 대리인은 착오를 안 했어요.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대리인이 통정을 했어요. 본인은 통정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무효.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누구와 누구한테 사기를 쳤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누가 누구한테.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이제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는가 보면은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친 경우가 있고,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친 경우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항상 방금 얘기했죠? 이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근데 여기는요,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본인하고 대리는 동일하게 본다. 왜?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쳤으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죠. 본인한테 취소를 해. 본인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든 모르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하고 대리인은 똑같다고 그랬죠? 상대방이요, 대리인은 사기를 했죠. 그러면 대리인은요,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병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취소를 해야 되겠죠.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이 취소를 해.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지금 여기요,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한데 문제를 봐봐요. 여기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누구와 누구하고 계약을 했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취소는 뭐를 취소하냐? 계약을 취소해요. 계약을요. 그냥 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취소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봐봐.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다?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하죠.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하죠. 여기 상대방은요,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취소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에서 상대방과 대리인인데 어느 누구도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사기 당했죠? 본인. 본인은 기망을 당했지만 계약을 했어 안 했어? 기망은 당했지만 계약을 했어 안 했어? 계약은 안 했죠. 계약을 안 하면 우리는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를 당했지만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본인을 기망하면은 본인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상대방은요,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맞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여기도요, 이 대리인은요, 상대방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여기는요, 상대방은요, 대리인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죠?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으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에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가. 그러니까 본인이 취소를 하든지, 본인이 취소를 당하든지. 무슨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잖아요.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대리인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 자요, 대리행위 관계죠? 보면 현명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다. 다른 말로 뭐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현명은 명시어 묵시어로 할 수 있고요. 현명주의는 법인의 대표죠. 여러분, 법인의 대표자 어떻게 하죠? 갑법인 대표이사을 이렇게 하죠. 알죠? 우리 현명을 할 때. 대표이사가, 여러분, 나중에 법인 물건 같은 경우, 우리 전세 같은 거, 임대 같은 거 있죠? 법인 물건 같은 경우 뭐 할 수 있냐면, 임대 줄 수 있고, 전세 줄 수 있단 말이죠. 알죠? 그때 보면, 누가 하죠? 대표이사가 얻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이 얻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항상 뭐라고 할까? 법인,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현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보면은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대리인을이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하면서, 여기 봐봐요. 지금 보면 대리인을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본인의 이름이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아니야. 그럼 그 범위 안에서는 이미 대리인에게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누가에게 법률이익과 귀속한다? 갑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본인은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경 쓰지 마. 근데 여기요, 그리고 대리권 수여했어. 근데 대리인이 잘 안다잖아요. 대리인이 잘 알아. 그럼 대리인이 잘 알고 있단 말은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적극가담이요. 근데 본인은 적극가담 안 했어요?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죠?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자, 법률 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법률 행위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임의대리인은 임의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정대리의 경우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대리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왜냐? 임의대리권을 수여한다고 하는 것은 위임을 준다는 거거든요. 위임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법정, 우리 민법 위임에 보면요,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즉, 위임을 수여받은 자는 그 사람, 위임을 수여받은 사람이 직접 위임을 해야, 대리행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았단 말은 임의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위임장을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다시요, 복위임을 줄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 을이요, 이걸 정한을 선임하죠. 이것을 뭐란다? 복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 복대리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름.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라고 하고,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그것을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가 대리인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복대리인 누구다? 그것을 정의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 현명을 안 하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고 복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고,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본인의 권한이고요, 이건 대리인이고요, 이건 복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전히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 대리인과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이때의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의 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말했죠.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 복무 원칙이니까 안 되죠. 그런데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자기가 책임만 지면 그걸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책임만 지면 무조건 복대리를 선임을 해.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언제든지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요. 그럼 여기는 선임을 못하니까 당연히 책임도 없겠죠. 여기는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라 뭐라 한다? 채무이행, OX. 영어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예요. 그래서 임의대리에서는 본인의 승낙이나 뭐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이랬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감독의 과실 책임을 져. 여기에서 이제 말장난이 시작돼요. 말장난이요. 자, 임의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내 말 맞나봐. 임의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OX. 임의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둘 다 맞는 것이죠? 왜요? 여기 부득이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선임을 해.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선임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을 해.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돼. 언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니까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말장난이니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게 뭐가 나오냐면, 복대리는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의 대리는 법정 대리를 얘기해요. 왜냐면 그걸 임의대리는 큰일이야. 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리인이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그것은 법정 대리일 경우만 한정해. 법정 대리. 임의대리는 안 돼. 법정 대리일 때는 그 책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라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당신이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하라 이 말이죠. 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대리인 당신이 지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뭐죠?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여기 나왔잖아요.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요. 부득이한 사유. 알겠죠?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선임하죠? 무슨 책임이다?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법정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해.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잘 봐봐. 법정 대리는 원칙이 무과실 책임. 무과실은 뭐죠? 아무 잘못이 없는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요,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선임 감독에 대한 여기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보면 내가 잘못이 있는 만큼 책임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져.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책임을 지라고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것하고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것하고 어디가 더 책임이 더 무거워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 없을 때 책임지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국어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데 너 책임지래. 그럼 황당스럽잖아요. 너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져. 응,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수긍이 되죠?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책임지라고 하면 수긍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무거운 거죠. 알겠죠? 무과실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이란 말이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법정 대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임이 경감된다. 왜?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령에 관해서 본인, 이게 지금요, 최근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17대 처음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우리 시험이 제일 먼저요. 이게 판례가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사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대리를 절대로 선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반드시, 대리인 내가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소한 일들은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좋다는 것이 여기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이렇게 나왔어?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도 이렇게 명시한 경우는 묵시적 승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것이 명시하지 않았죠. 그럼 묵시적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법정대리인 봐봐 여기 복대리인 언제 소멸하냐? 복대리인은요 대리권 자기가 죽으면 없어지죠. 대리인이 사망하면 없어지죠.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 없어지고 대리권 없어지고 복대리도 없어지죠. 왜? 다 뱃속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리권 소멸했죠. 대리권 언제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렬후견 개시.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우리 기출문제 뭐다 나왔죠? 대리인이 성렬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인이 성렬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 다음에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한 자 누구죠?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한 자가 누구죠? 이걸 여러분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항상 상대방이 먼저 뭐를 주장하죠? 상대방은 유권대리를 주장을 해. 유권대리를 주장한다고. 유권대리니까 본인도 책임져. 유권대리 주장이. 그걸 받아들여지죠? 받아들여지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냥 상대방은요 유권대리를 주장하니까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해야죠. 내가 걔한테 위임장 받았는데 이렇게. 그럼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위임장 쓴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란다? 본인은 뭐란다? 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하죠. 무권대리죠. 나는 걔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대리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요 그것은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권대리를 주장했는데 뭐가 성립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권대리인지 표현대리인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주장을 해야죠. 왜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제가 당신의 대리인이 당신이 책임을 져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한테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여부는 누가 주장한다? 대리권의 유효를 주장한 자죠. 여기요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본인은요 자기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 저 사람이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저 보시면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잘 보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수여받았으니까 얘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나왔네요. 만약에 법정대리는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네요. 그 다음에 을은 정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 그 후 을이 누구죠? 을은요 대리인이네요. 대리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제3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네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그랬네요.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정도 그러한 사실을 뭐 한다? 알고 있었네요. 정도 상대방도 알고 있었네요. 이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겠네요. 알겠죠? 대리권 남용이니까. 자, 을은 정과 합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요, 정하고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없다?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여러분, 해제권하고 취소권 다 모든 법률가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에게 있잖아요. 만약에 해제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해제나 취소를 하려면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돼요. 권한을 수여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은요,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번요, 병이죠, 병. 병은 그의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하죠? 지금 병이 누구죠? 복대리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3번요, 병은 갑에 대해서는 을과 동일해. 왜요? 을도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병도 누구의 대리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 여기 보면요, 여기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죠. 대리인과 복대리인 권리 의무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정이죠. 정은 누구죠? 상대방이죠. 정은 갑을 상대로 X토지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없다. 왜요? 대리권 남용이죠.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책임지만 상대방도 그 사실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상대방도 알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상대방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요, 여기 보면 정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 남용이죠. 그런데 상대방도 그 사실 알고 있었죠. 우리가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이 선의무역에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선의무역이요,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넘겨줬잖아요. 그런 경우 갑은 무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정이요, 정 그러면 뭐죠? 정은 여기서 봐봐. 어디 갔지? 여기서 보면 일단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대리권 남용이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정 앞으로 만약에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네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단요, 아무리 무가 선이라고 할지라도 토지죠. 토지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토지는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의 취득이 안 돼. 그래서 갑은 무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4번하고 5번이요, 잘못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과죠? 아니, 답이 없는 게 아니고 4번하고 5번이 잘못됐다고. 1, 2, 3번이 맞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과죠. 대리효과는 174를 보면요,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계약을 체결하죠. 재밌는 말이죠? 그럼 봐봐. 지금 뭐라고 했냐? 뭐를 체결했다고 그랬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는데요. 대리인이 A, B, C가 있어요. 알겠죠? A는요, 병하고 계약하고, B는요, 그 다음에 뭐 무하고 계약하고요, C는요, 여기 정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서로가 다 각각 다른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계약을. 어느 계약? 이건 2월 1일. 여기는 2월 2일, 2월 3일. 어느 계약이 제일 유효하죠? 어느 계약? 각각 다른 상충되는 이 사람이 1억 2천, 1억 1천, 1억 500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계약을 했을 때 가장 누구의 계약이 제일 먼저죠? 누구 계약이 유효이다? 여러분 말했죠. 계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은 채권이죠. 채권은 모든 채권은 뭐한다? 평등하다고 얘기했죠. 왜? 계약은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땐 갑을 병정 쭉 다 보니까 이 병이 제일 빠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약은 뭐가 없다? 순서가 없다 얘기했죠. 알죠?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약은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모두 다 계약은 효력이 있어. 그럼 여기서요, 그러면 병하고 무하고 정 중에서 누가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죠? 다 평등하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공시 기능을 갖춘 사람, 먼저 공시 방법을 갖춘 사람. 알겠죠? 만약에 무가 먼저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는요. 본인이 만약에요.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럼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다시요 이것을요 또요 정하고 또 계약했어. 정하고. 그럼 이때는 대리는 병하고 계약하고 이 사람은 정하고 계약했단 말이죠. 이때는 누구의 계약이 우선한데 이런 경우는 아까는 대리인들이 다 계약했잖아요. 여러 명이 있어. 각각 다른 사람하고 이런 경우는 누가 우선한다? 어? 본인이 우선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알죠? 모든 계약은 평등하다고. 방금 얘기한 채권이니까. 모든 채권 관계는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먼저 뭘 갖춘 사람이 공시 방법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처분 권한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시 다른 사람하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처분 권한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 아시겠죠?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무권대리죠? 본인이 이의 제기 없이 여러분 봐봐.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의 3대 원칙 시작. 무효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없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무효죠. 언제까지나. 그래서요 장기간 방치했다. 언제까지나 무효니까 장기간 방치했다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176 무권대리가 여기 지금요 여러분 지금 무권대리인가요? 무권대리부터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설명을 하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